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간밤에 비는 꽤 거세게 세차게 내리더니 아침엔 또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겠습니다. 이제 올해 날씨 전망을 보니까 비가 잦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어떤 포인트가 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주제입니다. 2021년 하반기 집값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 들을 걸 이란 그 주제를 갖고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돌이켜보면 그 말 들을 걸.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 그때 하반기 집값 전망했을 때 그 얘기 들을 걸 얘기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한 지가 벌써 4년째니까 그렇죠. 하반기 집값 전망도 4번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지난 3번 동안에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어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이제 올해도 7월부터가 하반기지만은 예. 올해는 이제 6월 1일부터 양도세 추가 중과세 이런 것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들은 하반기에 집값이 많이 뛸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올 하반기는 지난 3년보다는 훨씬 더 거래량이 크게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미 뭐 작년에 취득세 중과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는 어렵게 됐고,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 또 1주택 갈아타기 수요 이렇게만 움직일 텐데 철저히 실수요자 시장으로 이제 왔지만 이제 판짜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이제 5월 말경부터 이 정부 여당 쪽에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기존 신규 등록을 신규 등록을 금지시키겠다는. 작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혜택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이제 이 양도세 중과세도 임대사업이 말소된 이후에 자동 말소든 말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팔 경우에만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 말소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6개월에 이런 얘기 없었다가 다주택자를 국세청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돼서 국세청에 질의까지 직접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 얘기는 5% 상한 셀러리 캡 룰만 어기지 않았으면 그 해태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그 메리트 중에 하나였던 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였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소급해서 그러니까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정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거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모든 게 확정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가 확정된 후에
매매가 활발해지거든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도 대책들이 나오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불확정이라서 거래가 이제 줄죠. 그 후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거래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온 건 아닌데 예, 예. 이제 그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는 얘기 이게 또 불확실성으로 그렇죠.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6개월 이내에 안 팔면 중과세라니까 혹시 막 매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주면은 또 매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예, 예. 근데 매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매도자들은 이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 뭐 이런 사항이 입법 사항이니까 언제 시행할지 모른다. 예. 또는 시행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신뢰의 문제.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발표를 해도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버렸기 예, 때문에 잘 믿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각자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매수자도 기다려보게 되고 또 파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럼 결국은 거래만 크게 줄게 돼 있고 매매 거래가 크게 줄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는 전세 시장이 부풀어 오르게 돼요. 아무래도 전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전세나 이제 또 전세보다는 또 월세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월세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6, 7, 8월 정도까지는 예.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될 거니까 오히려 전세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8월 달 중순 뭐 이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대책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거고 예, 예. 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뛰다 보면은 또 이 실수요자들이 더 못 견디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못 기다리겠구나. 또 7월에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면은 사전 청약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날 때쯤이 뭐 그때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떨어진 분들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이 가세에서 한 8월 중순이나 하순경 되면은 다시 매매 쪽으로 수요층들이 옮겨가게 될 거고 그래서 9월, 10월 한 요 정도까지는 또 매매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곽 대표님이랑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정너처럼 이런 대책, 이런 뭐 임대사업자, 뭐 양도세 이렇게 매물이 준다. 답은 떠오르는 거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사인을 또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저희 한 100번 넘게 했죠. 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큰 부작용만 갖고 오게 되는데 지금도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또 믿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10월에 매매가가 상승하면 또 내년에 예.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또 정부 여당 쪽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양도세를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시적 면제 또 나오겠죠. 완화하는데 계속 완화할 수는 없어요.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시적 완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양도세 한시 완화책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또 매매가 소강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세제 면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션 면에서 유리한 위치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곽 대표님하고도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었는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이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일반 국민들이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죠. 근데 이거 뻑하면은 뭐 소급 적용한다. 뻑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왜 이걸 했을까라는 후회를 자꾸 국민들한테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란 거는 뭐
점점 나라고 떨어지고 하기사 뭐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라는 기조라면 뭐 저희 하는 얘기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도저히 이게 눈 뜨고 봐주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심각한 시장의 훼손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가 가장 큰 변수로 지금은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예측 이런 것도 전망이나 이런 것도 대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다 바뀌는 거니까 사실 무의미한 예측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1984 그 책에 나온 얘기가 과거를 지배한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이미 아까 곽 대표님 했을 때 제가 혼자 실수를 했던 이유가 각기 다른 해석했던 얘기가 이제 그 2004년 5년 때 노무현 정부 때 뉴타운 없앤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가치값이 오르고 지정하면 또 오르고 이랬던 생각이 나서 아까 실수를 혼자 웃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너무 많은 동상이몽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의 하기사 뭐 정부 정책을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의지하는 국가가 아닌 정부가 아닌 거예요. 전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외통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매매를 누르는 정책을 쓰면 전세가 튀어오르고 전세를 누르면 매매가 튀어오르고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이 두더지 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뭘 개선한다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그 김진표 부동산 그쪽에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장이 돼갖고 나온 거 종부세 완화 얘기 나오는데 일부 지지층의 이탈 때문에 그걸 또 그러니까 이해도 돼요. 그런 걸 보면 왜 정책을 시장에 못 따라온지 이해는 되는데 그 올고지 피해가 뭐 선량한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 또는 내 집을 하나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자꾸 끊임없는 불확실성을 주고 끊임없는 사인을 주고 헛된 희망 고문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피해가 오니까 문제죠. 뭐 피해만 안 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이 신뢰가 없다는 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해 보면 지금도 정부 정책을 믿고 있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깨라고 해도 깰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무릎을 치겠죠. 자, 오늘 주제 또 기억될 만한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집값 전망, 뭐 구체적으로 월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곽 대표님 거는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6, 7, 8월에는 지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거래는 이제 6월 1일부터 내일부터는 또 다주택자 중과가 또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매매 시장은 크게 감소가 될 거고 그 여파는 이제 전세 시장이 이제 폭등할 거고 세금 때문에 전세 시장이 이제 반전세나 이제 월세 시장으로 흘러가는 가닥이 잡힐 것 같고 8월 중순 이후에는 7월에 아마 정부 발표대로 한다면 그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가 나오니까 떨어진 분들은 이제 견디다 못해 매매 시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시점이 될 거고 그 결과는 9월, 10월에는 매매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내년 4월 대선쯤에 돼서는 뭐 이 정책표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 또 이제 완화 정책을 시그널을 주겠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중과 완화 뭐 이런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은 조금 더 진정이 될 거고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름 4년 동안 한 걸 제가 맨날 제목 모았는데 그거 한 번을 못 갖고 왔네요. 진짜
그것만 쫓아하셨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큰 뭐 투자 수익 이런 얘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데 살 수 있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훨씬 더 큰 안정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제목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경륜과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문가분들도 우리 곽창석 대표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 곽 선배랑 하는 거 잘 보고 있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지난주에도 몇 분이 또 협찬을 저희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저희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